너무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게 학교가 공원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아이들이 학교에서 공부만 하는 게 아니라 생활을 하잖아요. 일상적인 생활을 자연과 더불어 할 수 있는 공간이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옛날에 네. 학교 하면은 뭔가 푸석하게 말라있다는 어떤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정말 말 그대로 그린 하네요. 그 안에 있으면 그린 되겠어. 그렇죠. 이게 학교에 이렇게 공원을 조성하고 또 이제 실내에도 네. 개방적인 그러한 공간 변화를 시도하는 게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쉽지는 않았을 것 같다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드는데 안 선생님 실제 그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어떻게 그걸 좀 극복해냈는지 궁금하거든요. 최근 학교 변화의 키워드는 예. 공간 구축과 교육과정 변화인 것 같습니다. 공간 구축은 행정 처리와 예산 문제라면 교육과정 변화는 구성원의 공간과 합계의 문제가 컸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공간이나 교육과정에 대한 담론들은 많은데 특히 생태나 환경 쪽에 담론들은 많은데 실제 해본 사례들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고요. 실무자로서 다양한 이런 담론들에 대한 요구와 방향을 현실적으로 좀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몇 년간의 이 다양한 경험들이 교사 개인적인 성장에는 분명하게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아니 근데 선생님 지금 공간을 어떻게든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하는 게 보였어요. 구석구석에 있는 공간마다요. 이 공간을 배치할 때 어떤 점을 신경 쓰신 거예요? 저는 이 공간을 구성할 때 가장 신경 쓴 게 학생들이 이러한 공간에 와서 상상력과 좀 질문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현재 경험의 끝에서 미래의 시작이 이루어진다라는 그런 신념하에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미래를 이해시키는 것에 초점을 좀 두고 있고 그런 면에서 그런 교수학습 기자재나 시설들이 좀 구축되어 있고요. 그 속에서 삶과 학습에 대한 좀 여유를 갖고 서로 좀 관계 맺음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 그래서 다양한 쉼과 이런 배움의 공간들이 이제 생태 공간 안에서 많이 구축이 돼 있고 그 안에서 이제 자연과의 공생 그리고 스스로 자립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좀 만들고 싶었던 게 이 생태숲에 그 신경 썼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하고 약간 환경 구성이 다른 걸 좀 볼 수 있었는데 네. 꼭 달라야 되는지 제 궁금증이 생겨가지고 좀 네. 여쭤봅니다. 고등학교는 입시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두 학교의 가장 큰 차이점은 말씀드렸던 대로 이제 이용자의 행태에 따라서 좀 매우 다릅니다.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제 기준에서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여기서 저기가 짧은 거리를 이동하더라도 뛰어다니거나 뭔가 되게 활동적인 액션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런 친구들한테는 뭔가 조금 더 마음껏 뛰어놀거나 뭔가 오감을 자극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곳곳에 잘 적재적소에 배치가 되어 있어야 이 친구들이 뭔가 학교에서 더 많은 실내를 벗어나서 실외 공간에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들이 생기는데 반면에 이제 중고등학생들로 넘어오면서 어떤 이제 설문조사가 나오냐면 100명 중에 우리가 설문조사를 하면 한 95%에서 97%가 대부분의 시간을 교실에서 보내요. 그 이유가 밖에 나갈 만한 요소가 없기도 하지만 뭔가 실내에서 있는 게 너무 당연화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한테는 사실 제일 중요한 거는 뭐 엄청난 생태적 가치가 아니라 잠깐의 쉼표. 그렇죠. 예, 휴식이에요. 그러니까 뭐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 진로에 대한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한 이런 뭔가 휴식의 공간인데 아이들이 뭐 여고 같은 경우는 특히 이게 봄이 되면은 벚꽃이 만개할 때 밖에 나가서 같이 셀카도 찍고 SNS에도 올리고 뭔가 이런 것도 저는 하나의 생태적인 그 관점에서 봤을 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내가 거길 나가서 그 환경을 피부로 느껴야 이 친구들이 조금 더 뭔가 학교 생활에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는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내가 쉬는 시간 10분이라도 내려가서 조금이라도 빨리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럽게 쉴 수 있는 쉼터가 곳곳에 적재적소에 배치해 놓는 것이 아마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학생 패널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 조남곤 학생 다니는 학교, 군서미래복지학교의 경우에 이런 생태숲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지 보기 어때요? 좀 부러워요? 네. 그림이 있어요? 일단 저희 학교 같은 경우에는 좀 자그맣게 정원이라고 있기는 한데 저기 나왔던 학교들하고 비교하면은 되게 좀 많이 부족한 편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자그맣게 정원 정도 있구나. 좀 이쪽 테두리 쪽으로 해서 그냥 나무들 좀 심어놓고 이렇게 됐는데
아무래도 저희가 수업을 듣다 보면 한 3교시까지는 집중이 되다가 한 4교시 되면 배도 고프고 하다 보니까 좀 집중력이 떨어지고 그렇게 되는데 잠깐 정도씩 쉬는 시간 10분 정도 잠깐 그렇게 밖에 나가서 좀 바깥 공기를 쐬고 오면은 학교 생활에도 조금 더 집중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 그 학교에 생태수인이 만들어졌잖아요. 만들어지고 나서 여기 송내고가 남녀공학이에요? 남녀공학입니다. 남녀공학이에요? 어떤 변화가 학생들한테 좀 보이던가요? 실제 이 설계 단계부터 사용자 참여 설계로 이 공간을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공간을 조성하는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는 과정을 통해서 공간에 대한 기여와 공간에 대한 애착이 좀 많이 커졌고요. 이런 새로운 공간을 만들면서 기존 공간에서 보지 못한 약간 역동적인 그러한 변화들을 느낄 수 있고 또 실제 자연을 관찰하고 다양한 생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모습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서로 소통하고 이제 자연을 함부로 대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근데 하지만 생각보다는 우리 학생들이 우리가 공간을 만들었다고 해서 어느 한 시점에서 갑자기 변하는 그런 모습들은 보기 힘들고요. 그렇다고 해서 뭐 희망이 없다고 포기할 게 아니라 실제 이제 해야 될 일을 하고 있는지 이런 면에서 이제 지속적으로 앞으로 많은 노력을 하는 게 더 중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아니, 전 진짜 아까부터 너무 궁금했어요. 학교 이름이 분서미래국제학교잖아요. 좋은 거 다 들어가면 일단 미래 들어가고 국제 들어가고 지금 다 들어간 것 같은데 이 학교 좀 어떻게 소개 좀 한번 해주세요. 뭐 본인이 직접.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다 같이 생기는 시흥에 있는 학교고요. 조금 다 같이 한 네, 공간이 지금 있어요. 현재는 중학교만 있지만 제가 중2인데 저희가 고등학교를 진학을 하면서 고등학교도 생길 예정이고. 일기예요? 네. 올라가는 게 이 학교의 역사가 되는군요, 그러니까. 네, 되게 자부심. 그래서요. 네. 네, 그리고 좀 자랑을 하자면은 저희 학교 선생님들이 일단 너무 좋으시고, 네, 저희 학교가 학생들 의견을 최우선한다고 하고 실제로도 학생들 의견을 많이 받고 있고요. 다른 학교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 직접 칠판이 있으면은 그 칠판에 나와서 그냥 분필로 수업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 그래, 얘기해봐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학생들 수업 과정 자체도 학생들 의견을 많이 받으시고 조금 더 재밌게 지루하지 않게 수업을 하시고 저희가 선택 과목이라고 해서 대학처럼 교양 과목을 따로 선택을 해서 듣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가 직접 조금 더 수동적으로 선생님들한테 이끌려가는 게 아니라 저희가 좀 자유롭고 저희 개개인한테 맞는 학교 생활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조남관 학생 얘기를 듣다 보니까 물론 이제 좀 약간 차이점을 느낄 수도 있겠지만 네. 일반 국제고등학교가 어떤 차이가 있지? 네. 예를 들어서 선택 과목 듣고 선생님 분필로 안 하시고 되게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들 시도하고 이런 것들은 일반 학교 또는 다른 일반 국제고등학교에서도 볼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좀 생각이 들어서 우리 김 대표님에게 네. 차이점이 뭔지 좀 설명 네. 부탁드릴게요. 기존의 국제학교를 떠올리시면 대부분은 영어권 학교를 떠올리십니다. 그래서 그쵸. 글로벌 인재라고 하면 영어를 말할 수 있는 실은 언어와 연관을 짓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군서미래국제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다른 형태입니다. 군서라는 지역이 실은 그 이주 배경 학생들이 굉장히 모여 있는 곳이거든요. 그들을 지금까지는 다문화라는 단어로 네. 프레임을 씌웠었죠. 네. 그래서 그 다문화를 실은 글로벌까지 연결을 못했던 게 지금까지 어떻게 보면 국제 글로벌 역량의 어떤 한계였다면 이 학교는 이 이주 배경 학생들 중에는요 러시아 물론 영어도 있고요 중국, 베트남 지금까지 저희가 글로벌의 그 영역을 영어에만 한정했던 것들을 정말로 전 세계 영역으로 넓힌 네, 그런 개념의 국제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글로컬이라고 하죠. 확장은 그 글로벌의 인식을 갖고 있지만 이 맥락들을 해석해서 적용하는 것은 로컬에 기반을 둔다라는 말씀입니다. 글로벌 역량은 다른 게 아니거든요. 나와 다른 어떤 것들에 빨리 적응하고 그 다름과 이질감을 실은 빨리 나의 어떤 역량으로 채워놓을 수 있는 게 실은 글로벌 역량인데 그것들을 충분히 훈련할 수 있는 환경들을 학교에서 구현을 하면서 그런 글로벌 역량들을 만들어가고 있고 이걸 로컬 기반에서 이제 이 친구들이 뭐 베트남이나 중국에 물론 가겠지만요. 그것보다는 이 맥락들을 어떻게 로컬에서 풀 수 있을까. 그래서 글로컬이라는 개념으로 이 친구들은 이제 앞으로 마을, 자치, 그리고 여러 학부모들, 그리고 여러 로컬 커뮤니티와 함께
그 학습들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진짜. 이 가치가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다문화를 글로컬의 개념으로 네, 또 다문화의 배경을 네, 어떻게 보면 강점으로 만들어주는 네. 학교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되게 혁신적인 학교가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해봤는데 그러면 그 학교는 지금 전교생 몇 학급이고 전교생 몇 명이에요? 저희 학교 지금 2학년이 한 학급이고, 한 학급이 네, 2학년은 한 학급밖에 2학년은? 어. 네, 1학년은 5학급이고, 1학년 이제 맞네요 지금. 네, 1학년을 좀 많이. 음. 총 학생 수는 한 73명 정도 있고, 73명. 네, 그리고 내국인 학생이 한 45명 그 정도 되고, 외국인 학생이 한 28명 정도 돼요. 그래서 원래는 5대5 비율로 받으려고 했는데 조금 한국인 비율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한국인도 들어갈 수 있는 네, 네, 네. 그런 학교군요 네, 이게 맞습니다. 지금. 네. 이 학교가 어떻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지 좀 궁금한데 저희가 군서 미래학교 어떤 학교인지 직접 보시면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국적의 학생을 만나볼 수 있는 시흥 군서미래국제학교. 어디에서 왔을까요? 카자흐스탄. 중국이에요. 아, 중국이요? 네. 한국 온 지는 얼마나 됐어요? 한국 온 지 거의 1년. 2년이요. 3년 됐어요. 학생 3명 중 1명이 다문화 가정이거나 다른 국적을 가진 학생들인데요. 일반의 영어 시간. 학생들이 모둠별로 영단어 10자말 풀이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질문을 보니 영어, 저게 뭐야, 한국어뿐 아니라 중국어도 같이 적혀 있습니다. 다국어를 같이 병기해서 네. 활동을 하네요. 언어 특성화 교육이라고. 음. 네. 각 조에 그 중국인 학생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열쇠가 중국어로만 되는 것도 있어요. 그래서 서로 도와주세요. 다국적 학생들의 수업 참여도를 위해 융복합 교과 수업을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서로의 언어를 적용해 풀 수 있는 문제를 줌으로써 학생들 간의 의사소통 능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올해 첫 개교한 군서 미래국제학교는 지역적 특성을 살린 언어 특성화 교육을 중점으로 내세우고 있는데요. 영어 외에도 학생들의 주요 문화권인 한국어, 러시아어, 중국어를 필수 교과에 포함시켜 이수하도록 하고 저희 있습니다. 지금 공립입니까? 교육청에서 신설을 했기 때문에 이제 각종 학교라는 표현을 쓰고요. 그러니까 교육청이 실제로 운영을 하고 관리를 하긴 합니다. 교육청이 관리를 해요? 네, 네, 각종 학교라는 표현으로. 네. 덕분에 다국적 학생들은 맞춤별 한국어 수업을 받으며 한국 생활에 쉽게 적응하고 반대로 한국 학생들은 다양한 언어 수업을 통해 외국어 능력을 기르고 있죠. 게시판 안내문 하나까지 3개 국어로. 이런 면학 분위기 때문에 한국 학생들의 외국어에 대한 호기심도 높은데요. 제가 원래 언어 쪽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이 학교를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처음에 올 때는 되게 걱정을 했었는데 외국 아이들도 저희 한국어를 점점 더 잘하게 되면서 쉬워진 것 같아요. 지금부터 난민 수용해야 하는가라는 주제로 토론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다국적 학생들이 다니는 만큼 세계 시민교육도 빠질 수 없죠. 국제 문제를 다룬 시사토론도 활발히 열리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국가의 주권이 있으면 토론 수업이 어려운 외국인 학생들을 위해 이중 언어 강사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베트남 학생들 한국에 처음 와서 한국말 많이 모르잖아요. 한국어로 통역해주고 애들은 학교에서 생활 좀 편하게 지내기도 하고 있어요. 현재 학생들이 듣는 시사토론 수업은 무학년제 선택교과로 운영되고 있는데요. 군서 미래국제학교에서 들을 수 있는 선택 과목은 총 30여 가지 이상. 저 교육 과정을 짜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 학생들의 관심사를 반영한 다채로운 수업도 많은데요. 관심도가 높은 ASMR 만들기와 럭비처럼 한국 학생들에게는 생소한 스포츠 종목도 수업으로 진행되고 있죠.
기존의 학교에서 학교가 부딪히는 많은 입시라든가 이런 문제에서 벗어나서 학생들이 진정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교육과정으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좀 더 많이 이해를 하고 서로의 문화를 배우고 이럼으로써 세계 시민으로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운영 중인 중학교 과정 외에 내년과 내후년 초등학교, 고등학교도 순차 개교해 학생을 받을 예정이라는데요. 국적, 학년, 그리고 시간표의 경계를 뛰어넘어 새로운 교육의 밑그림을 그리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학교가 되게 재미있는 학교예요. 외국 아이들도 되게 같이 친하게 재밌게 지내고 아이들도 되게 적극적이고 giúp đỡ những người ngoại quốc với lại làm cho kiểu những người chơi vui hơn á, những người các bạn vui vẻ hơn á. 선생님들 고맙습니다. 글로벌 시대 군서 미래국제학교가 세계 시민교육을 선도하는 국제학교가 될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 이 군서 미래학교 보면서 정말 앞으로의 교육은 이런 다양성을 학생들이 현장에서의 교육을 통해서 배울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거에 되게 중요한 미래 모델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그렇죠. 이 다양성을 우리는 잘 인정을 안 하는 것 같아요. 나하고 동일해야지만 인정해주는 문화. 이게 맞아요. 참 말은 다양성 그리고 뭐 어울림 이야기하면서 막상 자신의 삶에 쑥 들어와 버리면 굉장히 배타적인 그런 모습들이 상당히 많이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오히려 이런 어떤 그 학교 교육을 어렸을 때부터 하면서 그런 벽들을 좀 낮춰가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죠. 라는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 친구들이 다 국적이 다르잖아. 네. 얼마나 좋아. 근데 어떻게 친구들하고 얘기해요? 네, 거의 한국어로 소통은 하고 있지만 한국어로? 네, 따로 자기주도 시간이라고 해서 일주일에 5시간 정도 시간이 있거든요. 그 시간에 그 친구들한테 배우기도 하고 언어를 따로 지금 오신 원어민 선생님이 한 분이 계시세요. 영국 분이신데 그분한테 영어를 배우기도 하고 언어를 좀 많이 배우려고 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본인 같은 경우는 지금 언어에 관심이 있어서 네. 저기 들어갔다고 했는데 그러면 몇 개 언어 지금 배우거나 할 수 있어요? 지금 러시아어를 학교에서 배우고 있고 영어, 한국어 그리고 중국어까지 조금씩 하고 있어요. 한국어 포함으로 4개 국어네? 네, 아직 배우고 있는 중이지만. 이야, 대단하다. 아니, 대표님 이렇게 다양한 그 국적의 학생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생활하고 같이 도시락도 까먹고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이 타 문화에 대한 어떤 수용력, 포용력 이런 것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갖춰질 수 있지 않을까요? 네. 그 OECD 학습 나침반 2030이 발표한 미래 역량 중에 가장 학교 교육이 지향해야 되는 역량 3가지를 변혁적 역량이라고 제안을 했고 그 3가지가 새로운 가치 창출하기, 그리고 긴장과 딜레마 조정하기, 그리고 책임감 갖기, 이 3가지입니다. 그 중에서 긴장과 딜레마 조정하기가 앞으로 이제 미래 역량에서 굉장히 필요하다라고 말을 한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이 다양성에 대한 이슈거든요. 앞으로 이제 세상은 더 다양해지죠. 문화, 종교, 뭐 인종을 넘어서서 여성과 남성, 빈부 격차,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정보 격차, 문화 차이 이런 다양한 상황에서 나의 지점은 어디 있을까? 그런데 일반 고등학생 친구들을 중학생 친구들을 생각해 보면 그런 다양성을 겪을 수 있는 환경이 굉장히 드뭅니다. 학교, 집, 학원, 비슷한 경제적인 소득을 가진 친구들과 비슷한 관심사를 가진 친구들하고밖에 섞일 수 없는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성을 훈련하고 나와 다름을 받아들이는 어떤 그런 환경적인 것들에 노출되기가 굉장히 어려운 환경이죠. 그런데 군서미래국제 학교 같은 경우는 그냥 생긴 것부터 그렇죠. 네, 태생부터 그리고 자라온 문화부터 언어가 다 다른 아이들과 무언가를 조율해가고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긴장, 거기서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딜레마들을 극복할 수 있는 환경에 몇 년 동안 노출이 되는 거죠. 그렇다면 그걸 조율하고 조정하는 모든 것들이 이 아이들의 역량이 될 것이고요. 이런 긴장과 딜레마를 조율하는 역량들이 갖춰지지 않을까, 이런 다양성의 환경 중에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외국어도 좋고 다양한 활동도 좋은데 또 미래 변화에 준비할 수 있는 교육 경험도 중요하잖아요. 거기에 이제 요새 중요한 게 수학. 과학이 이제 중요하게. 또 교수님 또 수학 얘기하세요. 죄송합니다. 빅데이터 얘기하니까 또 그런 준비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는데 어때요?
저도 처음에 이 학교 올 때 그 점을 제일 걱정을 하고 왔어요. 아, 그래요? 네, 아무래도 여봐. 언어의 특화 학교라고 하다 보니까 다른 수학, 과학 아니면 사회 같은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을까 하고 왔는데 수업 시수가 적은 대신에 자기주도 시간에 뭐 다른 해외에 잘 구성되어 있는 그런 학습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거나 선생님들한테 가서 혹시 궁금한 게 있거나 하면은 다른 학교보다 훨씬 더 잘 가르쳐 주시고 한 시간을 막 잡고 얘기를 해주시기도 하고 그리고 그 외에도 저희가 평가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가 없어요. 그거 대신에 중간고사, 기말고사가 없어요? 네. 그거 대신에 꿈의 미래 학교 맞네. 이야. 네, 꿈의 미래 학교. 그 대신에 수행 평가로 다 진행이 되고 거의 다 발표 프로젝트 형식이 많은데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좀 걱정을 하시고 그러세요. 근데 그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이 다른 학교는 문제를 푸는 방향으로 해서 수학을 가르치지만 저희는 좀 다른 방식으로 가지만 그래도 목적지는 같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고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몇 학년이라고 했죠? 2학년. 이야, 이게 감동적이다. 중학교 2학년. 아니, 그 질풍노도인 씨 중이가 저런 대답을 한단 말입니까? 오늘 경기 미래학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2년이 됐지만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많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앞으로 더 성장하기 위해서 어떤 과제들을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좀 추진하고 살펴봐야 되는지 마지막 제언으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 대표님. 네, 제가 이 학교 그 설립을 추진하는 단계에서부터 계속 이 과정들을 지켜보고 얼마나 또 선생님들이 열심히 하시는지 참여하시는지 정말 감동으로 좀 지켜보고 있는데 실은 이 선생님들에 대한 지원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변화하는 시기에 누군가는 해야 될 것을 정말로 손을 들어서 먼저 앞서서 하신 분들이 선생님들이시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재정적인 지원도 물론 필요하지만 이 선생님들이 목표하는 바는 두 가지입니다. 정말로 바꾸고 싶은 교육을 정말로 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이나 이 교사의 자율성의 이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항상 하시는 말씀이 물론 틀은 있지만 그 안에서 우리가 이 자율성을 갖고 있었을 때 최적의 효과를 내는 것 같다라고 학생도 마찬가지지만 선생님도 말씀을 하셔서 이런 교사들의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는 어떤 정책적인 지원이 일단은 조금 필요할 것 같고 또 학교 바깥의 지원들이 좀 굉장히 필요합니다. 학부모라든지 여전히 인식이 미래학교를 뭐 혁신학교의 다음 버전으로 생각하신다라든지 뭐 이런 인식의 변환들이 아직들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혁신학교의 다음 버전이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게 실은 고유 명사라기보다는 보통 명사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혁신학교와 다른 개념이란 말씀이시죠? 이 미래학교라는 개념이. 그렇죠. 그러니까 미래학교는 어떤 유행으로 인해서 어떤 키워드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다 미래의 어떤 교육의 형태들을 고민하고 전환을 생각하고 있는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를 이제 덧붙이자면 평가 시스템입니다. 미래학교에 이제 마지막 고민은 그거거든요. 이렇게 공부하면 어느 대학을 갈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사실 그걸 물어보고 싶은데 물어보면 또 막 물어보시고 막 못 물어봤어요, 제가. 그래서 실제로 해외 이런 이제 미래 대학교를 추진하는 많은 학교들은 공교육 그 시스템 바깥에서 이 아이들의 역량이라든지 성장들을 기록할 수 있는 평가 시스템들을 다양한 생태계 파트너들과 함께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미래학교 모델에서는 이런 통합 시스템 개발을 여러 생태계 파트너들과 좀 같이 실험적으로 한번 좀 만들어보고 추적되고 또 쌓아질 수 있고 이게 실제로 기업이라든지 여러 그 파트너들과 함께 인정될 수 있는 어떤 역량들로 보존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지원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소장님. 좀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양한 사람의 의견을 좀 수렴하면서 이런 큰 방향성을 가지고 간다면 저희가 뭐 1년짜리, 2년짜리 사업이 아니라 그 학교의 미래를 정말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사례나 어떤 뭔가 나침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도리 없어 석기 시대가 끝난 게 아닌 것처럼 새로운 전환을 맞이하는 공간과 교육 과정이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변화가 되어야 된다는 인식이 좀 현장에 심어졌으면 좋겠고요.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는 공간과 교육과정 체계를 만드는 준비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의 입시제도에 숨어서 이 또한 지나가리라라고 이렇게 숨는 게 아니라 변화에 좀 단호하게 맞서는 학교가 됐으면 좋겠고 어떻게 보면 이게 학교에게 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지 않을까. 그리고 그 가능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례가 어딘가에서 좀 나오는 노력을 이제 앞으로 미래학교들이 과제로 안고 좀 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조남관스 마지막으로 이제 이 군서 미래국제학교의 1회 졸업생이 될 예정인데
앞으로 이 학교가 어떤 모습으로 바뀌어 나갔으면 좋겠다. 뭐 바라는 점 있으면 한번 이야기 좀 해보시죠. 일기다 보니까 학생들이 틀은 바꾸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도 점차 바꿔나갈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다른 현재 지금 진행되고 있는 교육하고 조금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가더라도 좀 구성원들이 조금 거부감이 없는 그런 학교가 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이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될 그 미래의 모습은 인간과 인간의 조화, 그리고 인간과 자연의 조화. 이 모든 것들의 어울림이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이야기하는데, 오늘 이야기했던 이 생태숲 미래 학교가 바로 그 어울림을 담보해낼 수 있는 좋은 결과물로 자리 잡길 바랍니다. 예. 빌 게이츠가 하버드 졸업식에서 한 유명한 말이죠. 이 변화를 얘기하는 영어의 change를 G를 C로 바꾸면 기회인 찬스가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면 발전의 기회가 없다는 얘기죠. 새로운 시도를 하는 많은 미래 학교들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다루어본 생태숲 미래학교, 또 다양성을 기반으로 한 미래국제학교, 이 새로운 모델을 통해서 우리 학생들이 미래교육 가치, 공존, 배려, 존중을 배워나가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학교 이름? 아니, 학교 이름. 학교 이름이 신나는 학교? 이 학교의 제일 중요한 점은 학생이 주도하는 학교라는 점입니다. 또 미끄럼틀 있고 농구골 때 농구골. 듣기만 해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신나는 학교.